21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 유형을 위험 선호형이라 한다. 니은,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높게 계산한다. 디귿,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게 되어 균형에 도달한다. 리을, 보수적 투자자는 수익은 가능한 높게 그리고 비용은 낮게 추정하여 수익과 비용의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한다. 미음, 민감도 분석은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인 순 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 지문도 복합적으로 위험에 관한 지문인데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1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지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위험에 관련된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우리가 위험이라는 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상했던 기대, 결과, 실현이 달라지는 것. 그런데 그런 위험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뒤에 정리를 했어요. 회선 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피형, 선호형, 중립형인데 이때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유형을 위험 중립형이라고 한다. 선호형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호형은 위험이 크면 수익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면은 위험을 많이 감수한다는 것을 알고 간다. 그러면 선호형 또는 공격적. 그런데 위험이 크다는 걸 모르고 수익만 보고 쫓아가는 것은 위험 중립형이다. 위험 독립형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 높게 하죠.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무위험률은 은행 예금 이자다. 또는 국공채 수익률이다. 위험이 없는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예금이자 올라가면은 부동산에서 원하는 수익도 올라가게 된다. 예, 그래서 니은 맞는 거. 디귿, 우리가 투자 결정할 때 기호투시 이 말 기억하자고 해요. 꼭 기억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대는 요구보다 클 때 투자하고 앞에 게 클 때요.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보다 클 때 투자하는데 이렇게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약간의 균형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자면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는 것은 기대가 크니까 요구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투자하지 않죠. 투자하지 않으면은 물건의 가격이 뭐가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기대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고, 이걸 풀 때 기대와 요구 사이는 기대가 요구를 따라가는 거다. 그런데 지문에서 기대가 적다고 했으니 기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대와 요구 사이는 기대가 변하는 거다. 기대가 요구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문에서는 기대가 낮아서 기대가 올라간다. 예. X. 리을. 보수적 그러면은요. 제가 투자자는 보수적 안정적인데 보수적일 때는 모든 말들을 높게 간다. 그리고 기대 수익은 낮게 간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꿔놨죠. 높게, 낮게 이 말 틀렸다.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이렇게 가는 것이 보수적이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장래에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을 수익은 낮게 잡는 거, 그리고 나가는 비용은 높게 잡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리을 반대로 해서 X. 미음, 민감도 잘 나오는 거예요. 민감도.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결과치가 어떻게 변한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 비교해서 민감도 그러면 투입 요소, 흡수율 그러면 매매 가능성, 그리고 미래, 그 다음에 미시적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음은 맞고 결과적으로 니은 미음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에서는 위험을 정리를 해봅시다. 위험 그러면 변동 가능성인데 그게 왜 생기느냐라고 할 때 이거 첫 글자로 사, 금, 법, 인, 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업상의 문제, 금융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인플레 문제, 유동성 문제로 생기는데 사업은요 시장, 위치, 운영 이렇게 세분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위험이 생긴다. 그런데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니까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면은 금융상의 위험은 없다. 피할 수 있다. 이런 말도 기억하고 유동성 그러면 현금화죠. 현금화로 인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다면은 유동성 위험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위험은 체계와 비체계다. 전체적으로 생겼다. 그 변동이 그게 체계. 그런데 개별적인 문제로 생겼다. 이거는 비체계인데 우리가 분산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를 할 때는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만들어낸 그림이 효율적 전선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향. 그 다음에 투자자의 마음을 무차별 곡선이다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한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 비체계적 위험을 피할 때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커진다. 이 개념 기억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분산 투자할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쪽으로 가는 거. A는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고 B는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다면은 A 쪽으로 가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이게 B 쪽으로 가는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A는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고 B는 수익이 높고 위험도 크다. 그런데 A와 B는 지배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그때에 지배관계가 생기지 않을 때 선별하는 방법은 변이계수다. 변이계수는 변표기다. 위에가 표준편차, 밑에가 기대수익률 이렇게 해서 변이계수가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험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다. 회선중, 회피형, 혐오형, 보수적 같은 말로, 선호형, 추구형, 공격적 같은 말로, 그 다음에 중립형, 독립형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익도 크다, 위험도 크다, 이 사실을 알고 간다, 선호형. 그 B 쪽으로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뭐냐면 모르고 고려하지 않고 수익만 봤다, 중립형. 그리고 보통은 보수적이다. 그럴 때 보수적일 때 나타나는 모든 판단 기준은 높다. 그래서 혐오도도 높다, 기울기도 높다, 급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수익과 그 다음에 위험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 요구도 높다, 비용도 높다. 특히 보수적일수록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 높게, 요구수율 높게, 비용 높게. 그런데 뭐만 낮다? 기대 수익만 낮다. 자, 이렇게 보수적 입장에서 위험이 생길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회전 통보한다. 회피, 전가, 통제, 보유. 회피 그러면은 제외시키는 거죠. 전가는 제외라는 것은 이제 제외, 전가는 떠넘기는데 보험이라든가 우리 변동금리라든가 우리 세금 나왔을 때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왑도 이 금리 수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수합도 위험의 전가 방법으로 하나 기억하시고요. 통제, 조절한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보유라고 하고 이거 충당금 같은 것이 보유 전략에 해당이 됩니다. 해가지고 위험에 관한 내용 가볍게 정리했습니다.